안녕하세요, 모토와의 박병호 기자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랜드로버의 플래그십 SUV 모델 레인지로버입니다.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참 오랫동안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이명으로 이 울트라 럭셔리급 SUV의 거의 끝판왕격인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어 왔었죠. 근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인식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일단 그 롤스로이스에서부터 먼저 이제 컬리넌이라는 이름의 좀 SUV를 선보이기 시작한 데다가 그 이전에는 이제 벤틀리 벤테이가라든지 람보르기니 우루스라든지 등등등. 그 최근에는 이제 페라리에서도 지금 SUV가 지금 나왔죠. 프로상이라고. 그만큼 현재 이 울트라 럭셔리급 SUV 시장의 경쟁이 엄청나게 좀 격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쏟아진 신모델들이 이제 또 레인지로버의 이 시장을 계속 파고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번에 랜드로버에서 이 새로운 레인지로버를 개발을 할 때 더욱 크고 더욱 럭셔리한 그런 이제 진짜 배기 끝판왕이 뭔지 보여주겠다. 거의 이런 각오로 이제 신모델 개발에 임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타볼 요 SUV 요 레인지로버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또 어떤 매력들을 품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저는 지금 이렇게 레인지로버와 함께 지금 도로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. 이 레인지로버 이 처음 딱 타자마자 확실히 이게 좀 격이 다른 차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냥 승차감이 좋다, 아니면 뭐 그냥 조용하다 이런 말로는 또 이제 설명이 안 돼요. 이거 진짜 경험을 해보셔야 하는데, 정말 이 차를 이제 타면서 진짜 고급 차량에 지금 내 몸을 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어준 차는 되게 흔치 않거든요. 근데 이 레인지로버는 확실히 그런 느낌을 줍니다. 내가 진짜 뭔가 좀 격이 다른 그런 차에 좀 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줘요.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, 원래 요즘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울트라급, 울트라 럭셔리급 그런 SUV들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세단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. 세단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냥 이 차가 세단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을 또 주거든요. 근데 이 레인지로버는 그렇지 않습니다. 참 SUV다운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내고 있어요. 뭐 이게 단순히 이제 시트 포지션이 높다는 걸로만 다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, 진짜. 이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거는 사실 이 SUV로서는 사실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 오프로드를 주행을 하게 되다 보면은 참 이 바깥을 좀 내다봐야 되고 그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높은 시트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SUV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건데, 요즘 들어서는 다들 다 낮아지고 있죠. 거의 마치 승용 세단처럼 지상고만 높은 승용 세단 같이 그렇게 많이 세팅들을 하는데, 참 이마만큼 이제 편안하면서도 SUV라는 느낌을 이렇게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차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 사실 랜드로버가 참 오랫동안 또 이제 SUV들을 만들어 왔잖아요. 그 세단은 뭐 거의 손도 안 대고 오로지 SUV만 이제 한 외길만 이제 걸어온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러다 보니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철학이 돼서 이게 딱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, 차에.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편안한 느낌을 또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비결이 아무래도 이 차가 정말 풀 알루미늄 샤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마치 그 지금 현재 지금 출시되고 있는 그 랜드로버 디펜더와 마찬가지로 이 알루미늄 이제 유니바디 형태의 그런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참 이게 참 그 강철 샤시, 그러니까 스틸 샤시로 된 차랑 이 알루미늄 샤시로 된 차랑 타보면 느낌이 진짜 굉장히 많이 달라요. 근데 그러면서도 그 알루미늄 샤시를 가진 차의 좋은 느낌들을 참 잘 살리고 있는 그런 설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주행을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어느덧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. 일단 엔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엔진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, 이제 하나는 이제 직렬기통 디젤 엔진이고,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4.4L V8 엔진입니다. 과급 시스템을 또 적용을 해가지고 53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. 4.4L V8 엔진, 그런데 과급기까지 달아서 530마력, 참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그런 조합 아니겠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소리가 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, 역시 참 이 V8 엔진만의 그런 굉장히 박력 있는 그런 엔진이잖아요. 그런 게 생각보다 꽤 잘 들어옵니다.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, 이런 부분들 잘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회전수를 높여서 주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내 이 정숙함이 크게 깨어지지가 않아요. 그만큼 참 이 정숙성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, 그러면서도 이 V8 엔진의 이 박력 있는 그런 느낌은 또 제대로 전달이 되는 참 이 절묘한 이런 세팅이 아주 돋보입니다. 이 차가 지금 길이만 5m를 살짝 웃도는 참 진짜 거구입니다, 거구. 그리고 다른 SUV들처럼 이렇게 막 낮지도 않아요. 정말 정통파 SUV들답게 굉장히 높은 그런 차고도 가지고 있고 한데,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좀 덩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, 이 엔진의 이 동력 성능이 또 워낙 또 이제 충실하게 또 이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
이 덩치가 뭐 부담된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그래 레인지로버인데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참 절로 들게 만드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동력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고속 주행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풍절음이 좀 있네요. 근데 풍절음이 근데 이제 일상적인 그런 속도 영역에서는 특히 이제 뭐 제한 속도 내에서는 뭐 거의 나타나지 않는 편인데 이게 어느 정도 속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풍절음이 생각보다 꽤 들려오는 편입니다. 뭐 그게 이제 막 귀를 막 엄청 괴롭게 할 정도로 이렇게 들려오는 건 아니고요. 엄청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차가 굉장히 좀 크고 또 이제 무거운 그런 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이제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근데 이건 어차피 이제 물리법칙이라는 걸 또 거스를 수도 없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이 차가 덩치에 비해서 생각보다 조종성이 나쁘지가 않은 편이에요.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참 예측 가능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무리 덩치가 크고 좀 그래서 같은 이 서브 브랜드 내에 자기 동생들만큼 그렇게만 날렵하게 움직여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운전자의 의도는 확실하게 잘 반영해주는 이런 조종성 이런 거 역시 또 이제 이 레인지로버만의 그런 색깔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이 레인지로버 내에서 좀 온로드 쪽을 좀 더 지향한다는 그런 레인지로버의 성격과 좀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랜드로버의 플래그십 SUV 모델 레인지로버와 함께 해봤습니다. 자,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참 시승을 하면서 참 많은 SUV들을 좀 시승을 해봤지만은 그 중에서 이 레인지로버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네요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럭셔리 SUV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고찰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차이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이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랫동안 SUV만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회사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럭셔리 SUV란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이 SUV 본연의 그런 맛 그리고 본연의 가치, 본연의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주면서도 역시 원조집의 이 맛에는 또 비견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였습니다. 저는 이 레인지로버를 경험했던 게 참 이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사소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는데 뭐냐면은 굳이 이런 이 조작부 같은 것들을 굳이 그거를 거기다가 밀어 넣어야 했을까 화면 안으로 물론 이렇게 조절 기능 여러 개를 갖다가 이제 한 화면에다가 몰아넣는 이런 방식은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요. 왜냐하면은 이 조작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일일이 물리 버튼으로 구현을 해 놓으려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이런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난잡해지게 되고 하다 보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. 근데 하지만 진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요. 한 번 터치를 하면은 바로 빠릿빠릿하게 반응이 와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한 3, 4초 있다가 반응이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트 조절할 때 있어서 굉장히 저는 불편했었습니다. 사실 저는 이 부분만 빼면은 정말 거의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. 물론 이제 연비가 상당히 떨어지긴 한 편입니다만 그건 어쩔 수 없죠. V8 가솔린 엔진 터치를 하고 있으니 뭐 그건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만큼 또 이 엄청난 이 덩치에 걸맞은 아주 파워풀한 그런 동력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저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에 대해서. 그럼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로